추천해야 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3대 300 치겠다, 뭐 500 치겠다 는 분이 아니면 만 해도 괜찮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누워서만 지내시다 보니까 몸에 근육이 다 빠지셨어요. 지금은 혼자서 앉는 것도 가능하시고 워커를 놓고 가보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요, 만약에 중환자실 오래를 넣는다 치고 하면요, 어떤 홈쇼핑에는 이제 차고만 있어도 복근이 생긴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외부 자극을 통해서 근육이 안 빠지게 할 수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혼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병원에서 이제 물리치료사로 한 15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병원에 계신 어떤 환자분께서 나 퇴원할 텐데 집으로 와서 해줄 수 없냐 이렇게 부탁을 먼저 하셔가지고 집에서 이제 재활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렇게 시작을 돼서 이제 아름아름으로 좀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이렇게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구나, 몇 년간 고민하다가 이제 방문재활센터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낮에 인터뷰할 때도 네. 막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PT랑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재활 네. 운동이. 개인 PT도 그렇고 뭐 재활 운동도 그렇고 운동을 해서 본인의 근력을 키운다는 거는 비슷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PT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바디 프로필이라든지 아니면 뭐 퍼포먼스적인 거, 뭐 무게를 친다 그러죠.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면, 재활 운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일상생활에 가깝고 내실을 다지는 듯한 그런 운동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부하는 줄이되 단계를 훨씬 더 세분화해서 재활 운동을 처방을 해서 일상생활에서 본인의 근육이나 본인의 몸을 쓰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그냥 평범한 사람들 중에 운동을 딱 하나만 추천해야 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영이나 달리기를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헬스나 뭐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에 따라서 이 편차가 워낙 큰 거거든요. 본인의 몸에 따라서도 다르기도 하고, 수영이나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내 몸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거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거라서, 특히나 수영 같은 경우에는 부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력보다는 조금 더 위험이 덜해질 수가 있거든요. 달리기도 무릎 부상이 굉장히 많아서 네, 그 부분도 좀 할 말이 많긴 한데요. 조금 이제 전문 영역으로 되면 뭐 레어풋, 미드풋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필요 없고 뒤꿈치부터만 먼저 안 닿으면 된다고. 그러면 헬스 기구 중에서 딱 하나만 꼽자고 하면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헬스 기구, 스미스 머신으로 하는 스쿼트. 처음에는 스미스 머신으로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스쿼트 렉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본인이 이제 바디 프로필이나 퍼포먼스로 나는 3대 300 치겠다, 뭐 500 치겠다 는 분이 아니면 스미스 머신으로만 해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하겠습니다. 너무 핑계거리가 생기셨네요. 그것 때문에 바꿨습니다. 근데 PT는 이제 가끔 식단이라는 숙제를 내주잖아요. 네네네. 재활 운동도 혹시 그런 숙제가 있는지, 그리고 숙제를 안 하는 환자분들도 계신가요? 네. 주 2회 내지 3회 정도 재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재활 운동 숙제를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림 자료로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나중에 꼭 저 없을 때 꼭 주말이나 아니면 운동 안 할 때 꼭 요거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숙제를 안 한다고 해서 뭐라 한다던가 그러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보다 훨씬 더 연세도 많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본 운동에 들어가서 보면은 운동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바로 감이 오거든요. 집에 갈 때 이제 나눠드린 거 꼭 하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 일단 티는 확실히 네, 티는 난다, 납니다. 이거는. 네, 티는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혼내지는 못하고 네, 뭐 개인 PT는 왜 식단 안 하면은 왜 가끔 가끔 혼내기도 하죠. 막 카톡으로 뭐라 하고 막 맞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카톡으로 뭐 사진 보내거나 이런 건 없겠네요. 이제 조금 더 좋아지시거나 아니면 괜찮아지시면은 이제 자랑하려고 아. 보내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혹시 환자 중에서 그 좀 제일 오랜 기간 재활을 받았던 거 어느 정도? 한 4년 정도 저한테 재활을 받으셨는데, 이제 왼쪽에 편마비가 있으셨는데 고동도 불편하고 이제 손도 거의 움직임이 없고 그랬는데, 손이나 팔도 조금씩 움직이는 게 가능해지셨어요. 하루는 그분이 이제 30대 분인데 직장을 다니세요. 본인이 이제 왼손으로 키보드를 칠 수 있다고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셨더라고요. 나 이제 왼손으로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하다고. 그때 카톡 딱 보는데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 그래서 파이팅 하자고 이제
다 됐다고 이제 기간이 좀 많이 걸려서 저도 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했었고 고민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어쨌든 믿고 따라주셔서 정말 감사하죠. 요런 사례처럼 좀 되게 뿌듯하거나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그래도 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중환자실에 조금 2달 정도 입원을 하셨던 환자분이 계신데 2달 가까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누워서만 지내시다 보니까 몸에 근육이 다 빠지셨어요. 빠지셔가지고 앉는 것도 그렇고 거동도 너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지금은 혼자서 앉는 것도 가능하시고 사실은 아직도 재활을 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이제 워커를 놓고 가보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부엌까지 혼자서 가셔서 돌아오셨거든요. 아 그때 좀 역시 하면 되는구나. 지금 그분한테는 제가 작은 지팡이를 하나 선물로 드리려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밖에서도 다닐 수 있게끔. 혹시 이렇게 근육이 다 빠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네. 보통 얼만큼 누워 있어요 근육이 빠지고? 왜 그 48시간 또는 72시간이 지나면 근손실이 온다고 하거든요.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1, 2주 정도 뭐 운동 안 하신다고 해서 근력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하시기 때문이죠. 걸어 다니시고 앉았다 섰다라는 동작들을 충분히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근육이 많이 빠지진 않는데 누워서만 지내는 시간이 1, 2주가 되면 눈에 띄게 근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 비행사가 뭐 오랜 기간 있다가 내려오면 잘 못 걷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경우는 중력에서 내가 바른 자세로 유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게끔 근육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선이라는 공간은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무언가 근육들이 힘을 쓰지 않아도 그냥 둥둥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육이 다 일을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요, 만약에 중환자실 오래를 넣는다 치고 하면요, 어떤 홈쇼핑에는 이제 차고만 있어도 복근이 생긴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외부 자극을 통해서 근육이 안 빠지게 할 수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그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효과적으로 붙는다라고 알고 있고요. 1에서 2가 되는 거지 0에서 2가 된다는 건 알겠네요. 0에서 1이 되는 건 알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중환자실에 계신 환자분들이 근육이 하나도 안 빠지고 유지가 됐었다면 경우에서 썼겠네요. 그 기기를 벌써 쓰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반대로 이런 경험 말고도 좀 난감했던 경험이 있을까요? 일하시면서? 아무래도 제가 집으로 방문해서 이렇게 재활 운동을 가르쳐 드리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이제 식사를 하고 가라든지 좋은 술이 있다고 한 잔 하고 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을 해야 돼서 저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안 됩니다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곤 합니다. 한 번도 그러면 술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네,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저희 PT쌤은 수술하신 분들 말고 겉으로 이제 건강해 보이시는 사람들도 가끔 재활 운동을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몸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이도 젊었고 20대 중반쯤 됐었을 겁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이렇게 옮기는 일을 하셨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저한테 잠깐 PT를 받으셨는데 흔히 이제 환자분들한테 처방하는 코어 운동을 가르쳐 드렸더니 분명히 눈에 선명한 복근도 있으셨고 바디 프로필까지 찍으셨던 분인데 동작을 못 하시더라고요. 덜덜덜 떨면서. 그래서 본인도 조금 놀라셨어요. 역시 속근육 하는 게 예의가 다 있구나 싶더라고요. 혹시 그 방문 재활을 거절한 적도 있나요? 2번 정도 거절을 했었는데 병원으로 와서 방문 재활을 해줄 수 없겠냐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자기가 이제 수간호사한테 이야기했다고 와서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네. 방문 재활뿐만 아니라 센터에서도 재활 운동을 할 수 있나요? 네, 지금 제가 2024년에는 센터를 만들어서 재활을 운동을 처방해 드리려고 지금 예정 중이고 건강증진 맞춤 운동 서비스라는 바우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제가 지금 알아봐서 비용 쪽으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도록 지금 알아보는 중이고 계획 중입니다. 잘 되면 되게 방문 재활의 단점을 싹 보완할 수 있는. 네. 또 사람마다 이제 직업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직업병이 있을까요? 뭐 친구 집이나 아니면 뭐 개인적인 일 때문에 다른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 이 공간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자꾸 이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들긴 하더라고요. 집에 이제 방문했을 때 이제 대부분 어쨌든 보호자가 거의 계시니까 보호자와 관련된 좀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이제 첫 방문이 저도 그렇고
보호자분이나 환자분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계시고 남편분, 따님, 며느님, 혼자분 이렇게 상담을 하고 평가를 하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것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괜찮긴 한데 이제 사진을 막 찍기 시작을 하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네, 그렇습니다. 걱정이고. 그런 걱정과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의뢰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활운동이 이제 필요한 것 자체가 내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환자분들도 되게 우울감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는 보호자분들도 힘드실 것 같고. 보호자분들한테 먼저 할 말씀 드리자면 옆에서 간병하시고 간호하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많이 지치기도 하시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 본인 스스로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옆에서 환자분을 조금만 더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심리학 용어 중에 자기 효능감이란 말이 있는데요. 특정 과제나 특정 목표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 능력인데요.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재활운동 하시면은 더 건강한 목,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꼽자면 안타깝게도 병원 재활과는 다르게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